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경미 씨, 네. 스몬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몬비? 저는 알고 있죠. 요즘 거리 다니다 보면 정말 이 스몬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거리를 다니면서 앞은 보지 않고 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다니는 분들을 일컫는 신조어예요. 전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날 일인데요. 네. 스마트폰하고 좀비가 섞여서 이렇게 맞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스몬비.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률이 95.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 이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명 스몬비 사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가 나섰는데요. 이 교통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도 경기도 의회가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례도 바꿔가는 행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의정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평군 가평읍 북면,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의 김경호 의원. 1964년 가평군 출생입니다.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가평군 국회의원, 선거구 이전 분할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팔당 7개 시군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의회 운영위와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현재 의원연구단체 팔달포럼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18년도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 등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경사도 있었죠. 올 한 해에는 남북관계를 좀 더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제 지역가 가평이시잖아요. 예. 가평하면은 같은 경기도인데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예, 좀 멀죠. 물리적인 거리도 꽤 멀죠. 예, 예. 한 100km 됩니다. 100km요. 네. 오늘 지방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평은 참 아름다운 건 아닙니까? 예, 예. 경치는 아주 뛰어납니다. 요즘같이 그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어때요, 공기? 미세먼지는 그래도 적은 편이죠. 아무래도 산이 많고. 네, 네.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시절에 네. 가평 한번 놀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으니까 네. 가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물씬 듭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김 의원님의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요. 오랜 기간 사회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예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다가 정치인으로 변모를 하셨습니다.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딱 현실 정치에 발을 디디셨습니까? 예,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그 기본적으로 제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되기가 쉬운데 그 시민운동은 거의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현실에 접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회적 자본이 쌓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현되지 않을까 해서 바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한계를 느껴서 많이 네. 도전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그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리고 또 막상 또 정치에 딱 뛰어들면 현실과 어떤 괴리, 이상과의 어떤 괴리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정 활동하신 지 반년 정도 되셨잖아요. 예, 예. 실제로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세요? 시민사회 활동할 때는 그래도 이제 정당성은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가장 힘든 부분 중에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이 선택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도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방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거는 가장 현실 정치에 가까운 게 사실은 지방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 정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만 설정해놨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해결해보자라고 뛰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뛰어드니까 또 나름대로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또 부딪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죠. 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많이 당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조례가 그 시행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상위법에 의해서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의 한계가 또 다른 한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어떤 한계를 예. 초선 의원으로서 그냥 피부에 확 느끼고 계신 시점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 저기 위에 계신 분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그렇죠. 예, 위에서는 또 뭐 지방 정부를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아주 멀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활동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선 이후에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주민들에게 SNS로 의정 보고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소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SNS로 소통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선거에 막상 뛰어드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왜 도대체 도의원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도의원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제가 당선이 되면 제 일정을 그대로 공개하겠다. 그게 곧 도의원이 활동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현재 137회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오늘 아마 이 인터뷰도 저희 네. 의정보고에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진을 좀 찍어주시기 부탁드리면요.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꼭 의정보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면 그대로 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우리 가평 구민들께서 잘 보시도록 네. 의정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SNS 들어오셔서 보시는 뭐 양평 구민들도 계시고 경기도민들도 양평이 가평이요. 예. 죄송합니다. 가평 구민들도 계시고 도민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좋은가요? 예, 생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SNS를 못할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요. 생각 외로 잘하십니다. 대부분 60대, 65세 거의 70대 어르신들까지 웬만하면 페이스북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시고요. 70대까지. 예, 카카오톡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올려놓으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다고. 그러다 과로사 할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가평 구민들의 뜨거운 네. 그런 SNS를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SNS를 활용하는 영향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의회는 여러 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또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또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계시죠?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8달 포럼 정책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님이세요. 그 8달 포럼 정책 연구회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팔당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젖줄입니다. 네.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깨끗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규제가 따릅니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련의 통계들이나 어떤 연구 보고서들 보면 타 지역보다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는 우리가 그 규제로 인해서 125조 원, 그 어떤 보고서에는 150조 원 정도의 어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그 발전에 대한 욕구는 있고 그거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서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도 지켜지고 물도 왜냐하면 물은 또 2,400만 원 식수이기 때문에 네. 지켜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도 깨끗하고 그 유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죠.
팔당 지역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린벨트도 상당히 많고 사실은 약간은 소외받은 지역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이제 뭐 풀어가고자 또 노력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실질적으로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말걸물 보존은 그거는 우리 그 팔당 유역의 사람들의 어떤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져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비합리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규제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특히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규제, 그다음에 수계법에 의한 규제, 한강법에 의한 규제, 이 규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죠. 산재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중복 규제가 됩니다. 네, 그런 규제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중앙정부, 아니 국회 그 법 개정을 위해서. 그래서 산재한 그 규제 법률들을 하나로 좀 묶어달라는 건의안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규제의 일원화.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막 중복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주민들께서는 그동안 평생 뭐 그 터에서 사신 분들인데 재산권의 어떤 손해랄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고 일어나면 뭐 땅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동안에 쌓이고 쌓이는 어떤 손해들 또 그런 것들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잘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 이용 분담금도 논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이제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어떤 성격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한강법 배정 당시에요. 우리는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수혜자 원칙에서 우리가 규제를 당하지만 분명히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있거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수질을 깨끗이 하는데 동참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보면 하수세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나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쳐지는 게 이제 4,50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4,500억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바로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첫째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그 돈은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못하면 그 돈 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지역개발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고 그 용도 자체는 뭘로만 되어 있느냐면 수질 개선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2천억 정도는 수질과 관련된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00억 정도가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억이 이제 주민들이 그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이제 보상성으로 좀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중 1,000억에 대한 어떤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 그러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그러니까 그 수계 주변이요. 수계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매입하는 이유가 비점 오염원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점 오염원. 그렇죠. 비점 오염원은 뭐냐면 그 도로나 이런 데서 그냥 무작정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들어오는 오염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변 구역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매입을 해놓고 이분들이 어떤 행태들을 하시느냐면 거기다 자작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지금 남양주 같은 데나 아니면 가평의 어떤 강변에 보면 자작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비점 오염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수질과 관련된 수질을 잡는 습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점 오염이 거기서 거쳐서 오염원이 걸러서 들어가 물이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아주 비합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토론회가 열렸던 그 주민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민들에게 좀 당근 형태로서 그냥 주민들에게 직접 그 물건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돈을 소모적으로 전부 낭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을 좀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그 유역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강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요양원을 설립해서 유역내에 있는 분들이 좀 늙어서 갈 데가 없으면 그걸 모신다든가 지속 가능성 있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소모적으로 그냥 낭비하는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죠. 네. 그런 어떤 불합리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길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친 세금으로 너무 불합리하게 예. 예산들이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예, 예. 좀 전에도 빚점 오염원들도 예, 예.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해서 예.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예. 그걸 자작나무는 그 오염원 잘 안 되나 봐요. 정수 같은 예, 게. 그렇죠. 이제 자작나무는 산에 심는 나무죠. 그래서 하얀색 나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수변구역에 있어서 토지 매입 자체는 네네. 그 빗점 오염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습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갈대를 심거나 해서 비가 오면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고 오염원들이 들어가서 이것들이 그 물이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죠. 물 이용 분담금에 대한 지적 예.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 우리가 바로 지금 먹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죠? 공감이 네. 되죠?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자 이제 좀 상임위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를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운영인데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 요즘 지방의회가 많이 질타도 많이 받고 있고 예.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뭐 그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전체 대다수의 의원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어떤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가장 현안 문제는 그런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로서의 완벽한 독립을 가져야지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자정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집행부가 일정 부분 그거를 방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집행부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방의회가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집행부에서는 일정 부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방의회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비용이 비쌌잖아요. 그 해외 네. 그 선진지 견학 비용이 높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의회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의회 독립은 바로 지금 의회에 일하는 직원들이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죠. 네네. 그것들은 이제 의회가 가져오고 나름대로 조례 제정권이나 그다음에 자치 재정권도 네네. 의회가 독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이나 자치행정권 이런 것들 참 오래된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확 못 갖고 오네요. 그렇죠. 예, 어렵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네, 보이지 네.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군요. 지방 정부가 더욱더 독립적으로 지방을 위해서 일하려면 이런 것들이 더욱 독립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의원님들 나오시면서 다들 그런 말씀 하시네요. 예. 올 2019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력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몸이 좀 커질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같은 성향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재정위에도 또 몸을 담고 계시거든요. 예. 기획재정위에서는 현재 어떤 고민들이 좀 있을까요? 기획재정에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경기도 전체 살림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네. 북부의 인구의 25%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북부 인구는 25%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그만큼 균형 발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북부 지역 안에서도 또 파주
그다음에 고양, 뭐 남양주 이런 데는 인구 70에서 100만 정도의 사이 인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천, 동두천,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인구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 북부 안에서 또 지역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북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전 지사께서도 굉장히 크게 사업들도 많이 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실 것 같은데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없었나요 그동안에? 경기도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잘못됐었죠. 왜 그러냐면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서 균형 발전 기금을 만들어 놓고 네네. 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여태 끝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사업을 단위별 사업으로 딱딱딱 끊어주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네. 그 사업 하나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을 하고 경기도가 먼저 네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르는 그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가평이 제 지역구인 가평을 예를 들어보면 가평의 특수성은 여러 가지로 아까 뭐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절대 공장이나 대학이 들어설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산업화될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네네. 결국 관광으로밖에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관광 자원은 충분합니다. 워낙 그 호수도 끼고 있고 산도 있고 그러면 그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경도 차원에서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관광 정도의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이 돼서 하나의 산업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는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역구 얘기는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가평군이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평군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도시로 성장은 좀 어렵습니다. 산업도시로 성장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려한 자연환경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관광산업이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육성이 돼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요즘 스포츠 마케팅이 좀 뜨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만 달러가 넘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 이제 생활치육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치육 인프라들을 좀 구축해서 그런 어떤 스포츠 마케팅 각종 대회들을 치러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오게 해서 유동성 있는 인구들을 좀 확보하는 게 네네. 가평이 지금 현재로서의 살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 육성, 예. 또 대회까지, 예. 또 가평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 예. 관광도 오시고 예, 예. 운동도 하러 오시고 예, 예. 대회도 열리고 예, 예. 굉장히 좋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수도권 균형 발전이나 또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시겠어요. 예, 좀 일정이 좀 그렇습니다. 예, 또 SNS로도 많이 또 예, 소통하셔야 예. 되니까 예, 예.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예, 또 예.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예, 활동 많이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제도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경기도 안에서는 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내가 길을 걸어도 어떤 조례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142명 경기도의 의원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편의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조례 제정이나 그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견제 등을 통해서 항상 주민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네. 또 가평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김경호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김경호 의원님을 만나 뵈니까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논어요? 네. 네, 어떤 거냐면요. 네, 네. 지지자 부려 호지자, 네. 호지자 부려 락지다라는 말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말이 같긴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좀 해당될 수도 있어요. 네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못 당하고 아.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만 못하다라는 네네.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정치를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즐기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할 때부터 특히 팔당 유역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정 돋보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